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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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인재채용팀의 유경남 차장입니다. 우선은 한 분씩 소개하고 바로 채용 토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의 한규현 대리입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재채용팀 김기용 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공장에서 온 아산인사팀 서민희 대리입니다. 아사인사팀 서민희 대리님은 약간 여러분들이 배치나 공장에서 인사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사전적으로 질문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질문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최대한 저희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거는 이제 3일 차거든요. 오늘까지 3일 차고 이따 오후에 한 번 빼고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매 세션마다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인재채용팀 직원들이 한 번씩 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포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각각 담당자별로 어떻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답변을 못 하셨던 채용팀 직원분들한테 한 분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용 사원님. 취업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삶의 모토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에 만약에 취직을 했는데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정말 오늘 회사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그래서 어디를 가야 좀 몰입해서 행복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파악할 소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먼저 취직했던 학번 위에 있는 선배들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쫓아다니면서 그 각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배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좀 조직에 대해서 좀 애착도 가지고 있고 몰입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현대자동차 다니는 선배님들이었고요. 그런 조직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규현 대리님. 물론 어제 하시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채용토크에 나왔어서 사실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인사 직무를 선택했고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됐었는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무 선택 그리고 회사 선택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면 후회가 되지 않을까? 여한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해보고 되게 미련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놀러 다니기도 엄청 놀러 다녔고, 뭐 계절 바뀔 때마다 친구들이랑 조금씩 십시일반 돈 모아서 막 산으로 들로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뭐 봉사활동 겸 술 먹고 노는 동아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도 되게 친구들이랑 많이 붙어 다녔고, 그다음에 제가 진로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도 한번 해봤고. 수업도 학점 상관없이 그냥 궁금한 건 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듣질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졸업 전에는 이제 학점 같은 거 좀 걱정되시고 하시니까 되게 쉬운 교양 과목 위주로 넣으시잖아요. 저는 졸업 직전까지 막 다른 과의 전공 과목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수업도 다 듣고 하나 조금 이제 미련이 남았던 건 그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거였는데, 교환학생은 이제 뭐 스펙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교환학생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토플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미련이 남고 나머지는 정말 나 학교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했다. 나 이제 되게 미련 없이 졸업하고 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나이 때문에 되게 걱정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뭐 보통
정해진 이렇게 루트를 따라간다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셔서 4년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이러면 대충 뭐 정해진 나이대라는 게 비슷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꼭 졸업을 해야 되고 입사를 해야 되는 나이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지금 이 순간에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시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많이 경험해 보신 다음에 사회에 나오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고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또 저희가 시간을 좀 대단히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오후 세션이 있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직무 토크 때도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지원하려고 보니 지역 근무가 부담됩니다. 차라리 수도권 근무 가능한 직무로 지원해야 할까요? 이거는 서민희 대리님께서 공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전국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특정 지역만을 좀 고집을 하면 지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앞전에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주재원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근무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근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아산에서 왔는데 아산에서 여기 오늘 수서역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울산은 또 광역시고 또 아산은 그 천안하고 아산 시내가 또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부담 없이 지역 근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한규현 대리님도 울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본사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경험 살리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울산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본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울산 생활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재밌습니다. 현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사랑은 또 다른 즐거움, 다이나믹함이 있고요. 지원자분들이 되게 주재원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인도 이런 데도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들을 보통 하시는데, 울산은 근데 왜 안 되세요?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막 이런 데가 훨씬 말도 안 통하고 생활도 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막 울산, 아산, 전주는 되게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서민희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회사이고, 옆 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다음 주부터는 터키로 이사를 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미국에서 사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꼭 정말 난 서울에만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대자동차는 사실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인재채용팀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선배 사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해외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갈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지역에서의 어떤 근무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현대차를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나서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 부분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뭘 둘 거냐 근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존중하지는 않진 않아요. 존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자가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직무 토크 때 양슬기 사원님 되게 씩씩하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인사하고 계신 우리 서민들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성 직원의 비율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산공장에는 생산관리라든가 시설동력, 안전환경, 총무팀, 인사팀 모두 다 여성 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도 저는 괜찮다고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따른 차별을 두거나 채용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대리님 그래도 그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치받고 났을 때 여성으로서 힘든 점은 없나요? 직접 근무하시면서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저희가 뭐 성별에 따라서 힘들다는 거는 제가 느껴본 적은 없고요. 그 직무를 본인이 얼만큼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데이트하기 너무 힘드시진 않으세요? 데이트요? 네. 없어서. 네, 힘들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이어가지고, 예. 좀 당황하셨네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인재채용 팀원들이 느끼는 현재 자동차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아까 현장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해 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씩 들어볼까요? 우리 김기용 사원님 어떠세요? 최대한 솔직하게요. 네. 없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됐다고. 사원급이고, 아직 이제 팀에서도 한창 막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드라마나 이렇게 우리가 편히 얘기할 때 보면은 신입사원이나 사원들은 가서 뭐 복사만 하고 커피만 타고 약간 이런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원이지만 뭐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있고요. 아까 사실 이렇게 무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 생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가 저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 설명을 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또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또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자기 일에 대해서 좀 주관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권한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는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서민이 대리님. 네. 예, 제 생각은 일단 현대 자동차는 그 성별이나 연령, 뭐 직급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는 그 하고자 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바탕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또한 인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좀 그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 시에도 뭐 순수하게 직무 역량을 가지고만 평가를 하고 뭐 성별이나 연령을 가지고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현 대리님. 네. 제가 일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해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이걸 할 수 있어? 이거 못해? 이걸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게 되게 재밌고 매력 중에 하나예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저희 회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2015년인가? 그 소나타 카투카 충돌 테스트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차가 국내에서 제조한 거랑 미국에서 제조한 거랑 뭐 내구성이 다르다, 철판이 다르다 이런 루머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산 소나타와 국내산 소나타 두 개를 고객님들 모시고 기자분들 다 모아놓고 실제로 충돌시켰습니다. 그걸 제가 직원으로서 봤을 때 진짜 너무 놀라웠죠. 왜냐하면 똑같이 내구성이 똑같고 품질이 똑같더라도 실제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조금만 각도가 비껴가거나 어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과가 잘못 나올지 모르는 건데 이런 거를 그래 우리 해보자라고 굉장히 과단성 있게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게 정말 현대자동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용 설명회도 이제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끼리 막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브레인스토밍 할 때 생방송 라이브 얘기하면서 그거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연예인들도 힘들다고 하는 생방송을 일반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 막 이랬어요, 진짜로. 뭐 말 하나 실수할 수도 있고 저희도 지금 긴장되니까 버벅일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하나 현대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이렇게 3일째를 잘 무사히 별탈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미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도 첫날 채용 토크 때, 저한테 어떤 친구가 물어봤었어요. 회사에 대한 의미가 뭐냐, 현대자동차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기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때 첫날 토크 때 저도 얘기를 했지만, 공대를 나와서 연구소에 있어서 개발 업무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현대자동차에 왔어요, 경력으로.
저는 이전 회사 다녔을 때는 회식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저녁 시간까지 또 주말까지 만날 필요가 있을까? 내 시간도 필요한데. 그래서 되게 이제 저 현대자동차 왔을 때 이 동료들끼리 회식하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쉽게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것들도 조금 어색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회사에 어떤 같이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옆에 같이 나랑 앉아있는 규현 대리님, 김기웅 사원님, 그다음에 어제 오늘 출연했던 많은 채용팀 직원들이 그냥 동료 이상인 거예요. 때로는 제가 형이고, 때로는 여기 동생이고, 아우고, 딸 같진 않죠. 되게 동생 같은, 여동생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현대 자동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까 직무 토크 할 때 선배 사원님들 얘기하시는 거를 쭉 들었는데, 약간은 다른 본부시긴 하지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잘 만나볼 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왠지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자부심 있게 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아, 저분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저기까지 왔구나. 아, 이것도 미래가 또 봤구나라는 생각이 대단히 많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전 매력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현대자동차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누릴 수 있는 거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다는 게 정말로 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저희 끝날 때 할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받겠습니다. 예. 아까 어떤 분이 임원진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우리 면접을 본 지 얼마 안 된 김기웅 사원님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유사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지 않은 답변은 좀 티가 나요. 구분이 좀 되기 마련이고요.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임원분들이시잖아요. 회사 임원분들은 회사에 정말 오래 계셨던 분들이고 나이대로 보면 여러분들 거의 이제 부모님 뻘 정도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과의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솔직한 마음을 보였을 때 현대자동차는 어떤지, 이 현대자동차가 나랑 핏은 좀 맞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규현 대리님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도 좀 비슷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되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취업 과정은 회사가 여러분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시에 회사를 판단하면서 내가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마음에 들어하는 회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즐겁게 앞으로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회사 뭐 한 6개월, 1년 이렇게 먼저 학교 친구들보다 먼저 조금 들어오고 나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뭐 회사 생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도 현대자동차에 가야겠다 나도 재밌겠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정말로 저랑 똑같이 재밌을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오면 현대자동차가 되게 별로일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잘 맞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직무도 바꿨고 회사도 몇 번 바꿨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막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뭘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라고 하고
자꾸 솔직해지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지금 절실한 거는 취업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2번, 3번 내부적으로도 얘기 많이 해봤었어요. 직원들끼리. 과연 어떤 말을 드리는 게 좋을까? 뭔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맞을까? 정답이 없는 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0대? 앞으로 30대, 40대 계속 오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바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못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약간 한 타임만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취업이 나한테 가장 행복한 일일 건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저는 어떻게 보면 후배님들이죠.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맞는 일, 그다음 맞는 회사를 찾아서 그 삶이 되게 오랫동안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부터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도 제가 이제 2가지 부류가 있어요. A방과 B방의 면접관이 있는데 A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유사한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B방은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결과를 봤죠. B방이 훨씬 더 점수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감이 되고 이 친구가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나같지도 않고 뭔가 정답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면서 뭔가 술술술술 외워온 답변을 얘기하는 거는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옆에를 한번 봅시다. 어떤 친구가 가장 매력적인가요? 어떤 친구랑 더 친하게 지고 싶어요? 학점이 높은 친구인가요? 영어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의 참고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옆에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거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대학 생활도 했고 똑같이 동아리 생활도 했습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받겠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의 내부 분위기가 보수적이고 딱딱한 흔히 말하는 군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김기용 사원님 어떠세요? 저보다는 우리 김기용 사원님 입장에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팀 내에서 이제 막내 사원급이기 때문에 가장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입사하기 전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군대 위에 현대 이런 게 좀 있을까봐. 근데 막상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 뒤에서 막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불필요한 이계 질서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직급이 좀 나눠져 있고 직급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나 책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거고 문화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저희 팀원분들 이렇게 형 누나처럼 생각하고 대하고 그분들도 저 많이 아껴주시고 동생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형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좀 그런 문화가 사실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 위계질서, 군대 문화 이런 내용이라면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턴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받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인턴 발표를 냈다고. 수료식 인턴 실습이 끝나고 수료식 날 제가 인턴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인턴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 중에. 첫 번째가 한 90% 정도 압도적으로 군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턴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도 현대자동차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뭐 지시나 좀 위계질서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또래의 인턴분들이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회사에 들어오게 돼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규현 대리님. 조금 더 말씀드릴까?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거짓말 막 이럴까봐 약간 더 현실성을 보태자면 조직마다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팀은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여기 계신 류경남 차장님이랑 아까 저기서 막 계속 장난치고 떠들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또 일할 때는 어렵기도 해요. 제가 모시고 있는 선배님이니까 그러다가 일 끝나고 나면 또 저희 막 너무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이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차장님이랑 다른 팀에 계신 차장님인데, 저랑 되게 친한 차장님이 계세요. 주말에 브런치를 먹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죠. 차장님이 주말에 브런치를 먹자고 해? 진짜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막 차장님이 먹자고 해서 이게 아니라, 다른 팀이니까 일하다 보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차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놀고 싶은데. 그래서, 주말에 혹시 뭐 약속 없으시면 저랑 점심 드실래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못 나눴던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선배들도 있고, 분위기가 좀 보수적인 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까 이제 규현 대리님이 하신 말씀처럼 약간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현장이나 또 영업이나 각 문화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까 정말로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어떤 스타트업 기업처럼 수평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더 군대에 가까운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되게 자유스러운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 경영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팀이라는 거는 복장도 자유로하고 있고 되게 수평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팀별로 약간씩은 색깔은 다릅니다. 지금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인사적인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팀들을 만나면 조금 더 다양한 문화가 있긴 합니다. 다만 변화하고 있는 게 되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을 때는 2차를 갈 때 거의 대부분 맥주집으로 갔어요. 지금은 2차를 커피숍으로도 많많이 가요. 대단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에 들어올 미래의 이 신입사원분들이 더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을 섞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또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후배님들한테 바라는 현재가 뭔가 바꿔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될 문화가 있다면 미래의 후배 사원님들이 그런 문화를 좀 더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꼭 이 질문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현장. 네. 없으세요? 너무나 저희가 답변을 잘 드렸나요? 네, 여기 계시네요. 예.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인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공채 비중 대신에 인턴 비중을 늘린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와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공채와 인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인턴 담당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인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인턴으로 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은 것도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뭐 비중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어요. 공개를 해드리긴 물론 어렵습니다만. 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선발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일반적인 신입 채용으로 더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인턴으로 온 친구들이 정말 다들 괜찮고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본인은 지원은 인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공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 공채예요.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3일 동안 얘기를 안 드린 게 있어요. TO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 질문을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근데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괜찮아요. 근데 그 숫자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숫자에 맞춰서 무조건 뽑아야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화예요. 그게 바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너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필할까? 그러면 티오가 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턴과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양쪽을 어떻게 유연하게 가져가냐의 문제지 몇 대 몇의 이 숫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하고 싶었고 약간은 더 재미있게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이 하자라고 해서 좀 많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 세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랜트 분이 아니긴 하지만 이따 채용 토크도 있고 다른 세션이 있으니까 또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청취해 주시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라이브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궁금하신 것들은 계속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저희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